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법률신문에 나온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이걸 보시면 회사의 청산과 파산은 전 세계적으로 좀 통일되는 추세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산과 파산이 어떻게 다른지. 1. 베트남과 코로나19.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에 의하면 2020년 7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약 6만 3천 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했고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약 3만 3천 개의 회사가 휴업을 했다. 1년에 약 10만 개의 회사가 그렇죠?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휴업이나 청산. 우리나라도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코로나19 영향이 클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몇 개월은 버티던 곳도 장기화되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에 일단 휴업이나 청산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곳이 증가하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청산을 위해 상담한 의뢰인을 나중에 인수합병, M&A 건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산하려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치느니 M&A를 통해 회사를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청산은 어느 나라든 법원의 감독이 아마 철저할 겁니다. M&A는 이제 사적으로 사고 파는 거죠, 회사를. 예전과 비교해 세제 혜택 등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추세여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미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취득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과거 경제 위기 때도 굉장히 탄탄하고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조건으로 M&A 시장에 나오면서 매수하고자 하는 쪽이 매도자보다 더 많아서 매도자가 매수자를 골라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매매가 그때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 쪽에서 알토란 같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최근에는 베트남이 코로나 방역의 효과를 보면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급매로 시장에 나온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해산, 청산, 파산, 이게 이제 다 약간 한자가 다 틀리죠. 산산. 법적으로 해산 사유에 해당해 해산을 결정한 후 청산 절차를 밟아 법인 등록이 말소되면 법적으로 법인이 사라집니다. 흔히 해산과 청산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법인이 원래의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가 해산이고 해산으로 인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것이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해산까지는 그렇죠? 그냥 영업 중단을 말하는 거고 해산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것이 청산입니다. 해산한 회사는 청산을 위한 활동만 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법인격은 아직 존속합니다. 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 등록이 말소돼야 비로소 법인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해산하고 청산, 별개의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거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지불불능 상태가 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비자발적인 해산을 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해산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파산은 이제 도산법이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해산하고 청산은 회사법의 영역을 우리나라에서도 해산과 청산은 회사법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산법이 아닙니다. 청산 절차는 파산도 청산 절차라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일부 겹치는 거고 규율하는 법이 다릅니다. 파산은 파산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산과 청산은 회사법에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법적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회사 문만 닫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부분 그냥 폐업만 하죠. 사업자 등록만 폐업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죠. 그냥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인 파산, 법적 청산 절차에는 관제인 예납 비용도 들고 변호사 보수 드니까 500만 원 부채가
5억 이하일 때 500만원, 5억에서 10억일 때 700만원, 10억에서 30억일 때는 1000만원. 보통 1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법인도 꽤 있죠. 700에서 1000 정도가 법원에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니까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폐업만 하는 분들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출자한 그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원칙이지만 청산 절차를 통해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으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베트남 법에 나옵니다. 나중에. 만약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 절차를 밟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마음대로 회사 문을 닫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만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 해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할 수 있고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 청산이 이렇습니다. 해산 결의, 법인 존속, 운영기간 종료,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최소 투자자 수가 6개월 연속 부족, 해산 통보 및 공고하고요. 자산 처분 및 부채 상환,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투자 허가 기간에 회사 청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인 등록부에서 법인을 삭제합니다.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이게 청산의 전형적인 절차입니다. 모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크면 파산을 해야 되겠죠. 파산 결정을 하고 파산 절차가 완료되고 법인격 소멸됩니다. 만약에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파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청산이나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발적 청산, 회사의 해산 사유, 베트남 기업법 제201조 제1항, 법인 존속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 2항, 투자자의 결정에 따른 경우, 기업법 제201조 2항에서는 부채를 모두 변제한 후에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이 이러한 취지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많은 깡통회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아야만 해산과 청산을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하더라도 회사가 자동적으로 청산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봤지만 자산이 더 많으면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소유자 차원총회를 통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최소 투자자 수가 6개월 연속 부족한 경우. 4. 기업 등록 중에 해수된 경우.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투자허가서 IC 해수. 자발적 청산 절차. 해산 관련 사정 검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가, 즉 회사의 모든 채무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해상 결의, 소유주 1인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입니다. 3. 관련 통보, 유관기관, 채권자, 근로자 등. 4. 계약 관련 사안 종결, 근로계약 종료,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만납, 외국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임시거주증 반납. 5. 자산의 처분, 기계설비, 고정자산 처분, 사무실, 공장, 토지계약 종료, 토지사용권 증서 반납.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토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아니죠. 그다음에 6. 납세 완료. 세금 완납 후 세금 완납 증명서를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은행계좌 해지. 은행계좌 해지 또는 관련 서류 준비 완료. 차후 과실송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요. 8. 인감 반납. 인감과 인감 등록증 반납 후 인감 반납 확인증 수령. 9. 청산 신청. 세금 완납 증명서, 인감 반납 확인증 등과 함께 회사 청산 신청서 접수. 청산 완료 통보 수령. 4. 청산 파산 관련 주의사항.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을 결의하기 전에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은지 확인하고, 만약 법인이 자산이 부족하다면 해산을 결의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정관 자본금을 더 출자해 법인이 자산이 부채 상환에 충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발적 청산 절차가 아닌 파산을 통해 법인을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현재 베트남 기업법 제201조 1D항의 해산 사유인 기업 등록증 해소로 인해 법인이 훼손됐다면 일정 기간 내 적법한 청산 절차를 밟아 법인격이 소멸돼야 합니다. 이 경우가 비자발적 청산입니다. 베트남 기업법 205조 203조 5항은 투자 허가사가 해소되었는데 해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관기관에 청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 등록부에서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대표자와 투자자는 법인이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투자 허가서 해소가 아닌 다른 사유가 자발적인 해산을 결의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12개월 동안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베트남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외국인 투자사의 투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이것을 근거로 투자 허가 기관에서 투자 허가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비자발적 청산처럼 법인이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파산은 청산과 약간 다른 개념이죠. 법인이 채무 초과나 지급 불능 등의 상태일 때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한 비자발적 해산을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는 이제 파산법에 따르죠. 베트남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파산법이 파산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파산 신청, 파산 신청인과 법인 간의 협의, 채권자 집회, 법원의 파산 결정, 자산 처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면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파산보다는 기업 회생, 법정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 통신원 변호사, 로투비 대표. 그래서 법률신문에 난 베트남의 어떤 해산, 청산,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